안녕하세요. 웨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12월 첫째 날에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단락 딱 한 장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장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정략 후 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2월 첫째 주에 저희가 좀 어떤 부분들을 주요하게 봐야 할지 일정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항상 첫째 주간에는 저희가 이제 고용이라든지 또는 경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들이 조금은 확인이 불가한 점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 보면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달러트리라든지 메이시스라든지 이렇게 미국 소비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이제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마벨이라든지 옥타라든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IT 또는 데이터 서비스 업체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한 이제 보고서에서 보면 민간에서 나오는 챌린저 그레인 크리스마스에서 나오는 정리 해고와 관련한 이제 데이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항상 첫 주간에는 미국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는 ADP 고용과 관련한 변화 움직임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챌린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프락시 지표를 통해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FOMC 회의까지 저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키 인디케이터, 즉 지표는 소비자 물가 데이터 하나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에서 보면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나오는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PMI 데이터가 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 가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지수인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와 관련한 움직임 자체가 약간은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약간 데이터가 좀 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그럼 이제 미국 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물가 데이터가 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호주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가파르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화요일에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 흐름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벳 모먼트와 관련한 거예요. 알파벳 제미니 3 프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센세이셔널한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중국에서 나온 생성형 AI 저가형 모델 중에서 딥시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시장 내에서는 딥시크 모먼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또 알파벳에서 상당히 좀 획기적인 생성형 AI 모델을 내놨죠. 그게 이제 왜 획기적이냐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용 최적화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한 게 아니라 자체 주문형 반도체인 알파벳의 TPU라고 하는 반도체 메모리 칩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체 모델, 그리고 자체 AI 에이전트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용 수직화라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알파벳의 주가 또는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흐름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요인에서 보면, 일단 미국 내 경기 사이클과 관련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최근에 미국 내 공장들 같은 경우도 보면 주요 공장들의 폐쇄하는 이런 속도도 좀 가속도가 붙고 있고, 또 하나 대표적인 소비자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점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좀 한번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부분들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그리고 미국 경기와 심리와 관련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월이 끝났기 때문에 11월을 한번 좀 리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보면 국채 금리의 동향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에 대한 이런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고, 또 하나는 차기 연준, 어떻게 보면 연준의 리더십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좀 큰 폭으로 좀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월스파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외신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좀 촉발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언에서 약간 금리 정책에 대한 이 방향성을 좀 선회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이제 금통위에서, 올해 마지막 우리나라 금통위였고 금리를 4회 연속 동결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금리를 인상으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 향후에 데이터 디펜던트한 내용에 의해서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나온 물가 데이터가 튀면서 다시금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이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재정 압력이 있었죠. 분명 이번에 20조 엔이 넘는 부양책을 발표했었고, 그 중에 약 17조 엔 정도는 어떻게 보면 다시금 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정을 조달해야 되는 이런 압력이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일본 엔화의 약세 압력이 달러 대비 강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원자재 시장 단에서도 보면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크게 튀고 있는 게 은이라든지 또는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물론 이제 계약 월물이 좀 바뀌면서 가격이 튀는 모습도 있기도 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한파의 여파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약간 평화 협상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계속해서 커지면서 WTI를 비롯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이 좀 높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뭐 10월부터 지금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 약세의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 일단 투심 같은 경우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시중의 유동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본격적인 내용을 좀 가보면, 알파벳 모먼트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궁극적으로는 알파벳, 즉 구글의 AI 리더십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시가총액의 변화의 움직임인데, 지금 10월 또는 11월 이후에서부터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도 어떻게 보면 거의 3조 8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4조 달러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 뭐 대표되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크롬이 있죠. 검색과 관련한 기능에서는 크롬이 있고, 최근에 크롬 내에 보면 검색에 AI 모드가 또 따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호평을 또 받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고, 크롬 이외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 생태계도 있고요, 또는 인스타그램 생태계도 있죠. 뭐 다른 이제 워크플로어에도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AI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강력한 AI 생태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매 분기 끝나고 나면 미국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 13F를 이제 보는데, 여기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해서 순현금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알파벳에 신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3분기에. 그래서 투자 규모가 대략 40억 달러가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미니 3가 나온 이후에 알파벳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까 자체 TPU 칩,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알파벳이 만들지 않죠. 알파벳이 만들지 않고 이걸 이제 외주를 주게 되죠. 이걸 흔히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회사에 외주를 줬고, 브로드컴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의 주가 상승폭을 보면 17, 18%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가 이렇게
약간은 이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평가는 뭐냐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주문형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좀 더 채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두 개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림이 좀 더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 경기 사이클이 현재 흐름상에서 보면 약간은 후반부에 좀 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경제 성장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이어지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3분기 현재 성장률 추정치가 대략 GDP 나우 기준으로 3.9%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성장은 이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체력 자체가 좀 약해지는 국면을 경기 사이클의 후반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체력이 약해지는 증거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가면 물가 또는 고용이면 고용 뭐 여러 가지 기업이면 기업 여러 가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중에 하나인 타이스푸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회사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하림과 비슷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렉싱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렉싱턴이라는 지역이 마을이 그러니까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지역인데 이 렉싱턴 지역의 인구가 1만 명이래요. 1만 명인데 이 타이슨 푸드 렉싱턴 공장에 채용되어 있는 고용자 수가 3,200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지역에 상당히 굵직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만약에 공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 이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심중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단에서도 보면 비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런 걸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또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실업자들을 저희가 보죠.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서 실업자 수의 추이가 어찌됐건 지금 최근 3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실업자 내에서 저희가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니까 세분화해 보니까 학사 이상의 실업자,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실업자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25%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실업자 4명 중에 1명은 학사 이상의 고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빡빡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촉매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AI가 그 중심에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타겟 같은 경우도 보면 주가가 최근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도 경기 사이클의 이 후반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동안 이제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에 대한 스트롱 바이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덕에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4,200선까지 돌파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11월 들어서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9월, 10월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거의 11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들어왔던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한 달 만에 순매도로 전환되는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비단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외 업종에서도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공통적으로 이런 매도 장세에서 약간의 위안이 됐던 섹터가 있습니다. 그 위안이 됐던 섹터는 보시다시피 이 헬스케어 섹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건강 관리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만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누적 수급이 약 9천억 정도 유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일단 이제 12월 같은 경우도 보면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이 다시금 유입이 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중심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외국인의 유입 강도가 들어오느냐가 어떻게 보면 지수의 추가적인 레벨업 또는 다시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환경을 만들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 약간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숏 코스피, 롱 코스닥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12월, 그러니까 조만간 뭐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이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난 금요일에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이번 주에 어떻게 이번 또는 12월 초에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이슈 중에서 역시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조만간 잠시 후에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의 업종별 온도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렇게 누적 기준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11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누적 기준으로 18% 정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성장의 역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을 보면 누적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온도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1%,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약간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조, 이런 속에서 민간 소비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수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최근에 이제 국책기관들에서도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좀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업연구원인데요. 산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내년 수출을 이제 전망을 할 때 내년 수출 전체적으로 보면 약 0.5%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수출을 성장을 견인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전체 수출은 감소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디가 수출이 감소폭이 클 것 같냐라고 보면 소재 산업군,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정유나 철강 이런 쪽, 그리고 기계 산업군, 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업황이 악화될 걸로 예상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와 심리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유가가 떨어진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선되는 이런 상관관계가 전통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베이비 드릴 베이비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원유를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인플레 압력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주에 나온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생산하는 원유 생산량이 약 하루에 1380만 배럴,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지금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거의 이제 한 100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사우디 대비 봤을 때 약 40% 가까이 더 많은 원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우측이 가솔린, 주황색 선이 가솔린 가격이에요. 근데 역축이에요. 그러니까 역축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치가 올라가면 유가가 낮아지는 거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심리 지수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이전까지는 유의미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소비 심리는 뚝 떨어지고 있고 유가는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이런
역의 상관계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왜 이럴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경기 후반부에 있다라고 하면 이 유가 안정이라고 하는 일시적 요인보다는 이 유가 안정 이외의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뭐 신용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소비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되면 연 이자율이 22%이죠. 그리고 자동차 대출을 받더라도 현재 7%대, 모기지 주택도 7%, 뭐 조금 내려와서 6% 후반이긴 하지만 이 레벨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보면 하루 이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수십 개월째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가게가 느끼는 체감상의 불안정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가계 재정의 스트레스 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S&P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지금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9월에서 10월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프라이빗 크레딧 중심으로 한 약간 몇몇 기업들의 파산 사례가 계속 좀 시장에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런 미국 내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죠. 지난 주간으로 보면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월스파를 통해서도 잘 준비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